은행 이자가 붙고 있는데 뭔가 손해보는 느낌 안 드세요? 통장의 숫자는 분명히 늘었는데 장 보고 오면 예전보다 더 쓴 것 같은 그 느낌. 저도 몇 달 전에 1년치 가계부를 한번 쭉 정리해 봤어요. 분명히 예금 이자도 들어오고 지출도 크게 늘린 것 같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줄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물가가 올랐나 보다 했어요. 근데 파면 팔수록 이게 단순히 물가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달러라는 돈 자체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내 통장, 내 연금, 내 노후 자금이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어렵게 갈 생각 전혀 없어요. 달러가 어쩌고, UAE가 어쩌고, 비트코인이 어쩌고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이게 내 통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봐요. 제가 작년 말에 자산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노후 준비 차원에서요. 예금, 적금, 연금, 보험, 통장 숫자들은 다 늘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이자율이 꽤 됐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게 예전만큼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다시 찾아봤어요. 물가가 오르는 속도랑 내 통장 이자 속도를 비교해 봤더니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요. 통장에 100만 원 넣어두고 5% 이자 받으면 105만 원이 되는데 그 기간에 물가가 6% 오르면 실제로는 1만 원이 손해인 거예요. 숫자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게 왜 생기냐고요? 거기서부터 달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돈을 얼마나 찍어냈는지, 그게 왜 우리나라 물가랑 연결되는지, 처음엔 이게 너무 먼 얘기 같았어요. 미국이 돈 찍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달러랑 원화 관계가 흔들리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게 내 장바구니까지 오는 거더라고요. 오늘 그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같이 따라가 봐요. 1944년에 세계가 하나의 약속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가던 시절이에요. 전쟁으로 엉망이 된 세계 경제를 어떻게 다시 세울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미국이 이런 제안을 해요. 달러를 기준 화폐로 쓰자. 달러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줄게. 그때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허풍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달러가 곧 금이라는 믿음이 70년 넘게 이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 그리고 복지 정책에 돈을 너무 많이 쓰면서 금 보유량보다 달러를 훨씬 더 많이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선언해요. 이제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줄 거야. 약속 파기예요. 그냥 통보예요. 그 이후로 달러는 미국의 신뢰만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의 빚이 얼마인지 같이 봐요. 40조 달러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1년 이자만 1,3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 원 정도인데 미국은 이자만 내는데 그 2배가 들어가요. 이자 내려고 또 빚을 내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 큰 손들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달러만 갖고 있다가는 같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자산 대이동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미국이 아주 영리한 결단을 내렸어요. 낡고 빚 많은 종이 달러 시스템을 아예 새로 짜는 거예요. 어떻게요? 디지털 화폐로요. 이게 우리 노후 자금이랑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다음 파트에서 같이 봐요.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를 잠깐 같이 봐요.
1974년에 미국이 사우디랑 비밀 거래를 했어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너네 왕조 군사적으로 지켜줄게. 대신 전 세계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팔아. 이게 페트로달러예요. 석유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전 세계가 달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미국이 종이 달러를 찍어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니까요. 50년 동안 이 구조가 유지됐어요. 근데 최근에 균열이 생겼어요. 사우디 실권자 빈살만이 미국이랑 틀어졌어요. 언론인 사건 때문에 미국이 사우디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빈살만은 중국이랑 손잡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통신망을 중국 화웨이 장비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50년 파트너가 우리 집 비밀을 옆 나라에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대안을 찾았어요. 그게 UAE 아랍에미리트예요. UAE는 미국이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고 한마디 하자마자 그 비싼 장비를 싹 뜯어내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미국 기술로 갈아탔어요. 미국한테 완전히 줄을 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UAE 아부다비에 석유 선물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거래소에서 석유를 사려면 디지털 달러로만 결제해야 해요. 종이 달러가 아니라요. 이게 우리 기름값이랑 연결돼요. 중동에서 석유 결제 방식이 바뀌면 기름값이 달라지고, 기름값이 달라지면 운송비가 달라지고, 마트 물건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이 연결고리 알고 나서 중동 뉴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왕세자 가십이 아니라 이게 내 기름값이랑 연결된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디지털 달러 얘기를 같이 봐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장 가실 때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써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거랑 비슷해요. 미국이 발행하는 디지털 상품권이에요. 근데 이 상품권은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에요. 1달러짜리 디지털 상품권을 발행할 때마다 발행하는 회사는 진짜 1달러 가치의 뭔가를 금고에 넣어야 해요. 미국 국채나 금, 요즘은 비트코인까지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요. 예전에는 사우디가 석유 팔아서 번 돈을 어디 쓸지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었어요. 미국 국채에 살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근데 디지털 달러 시스템이 들어오면 돈이 흐르는 경로를 미국이 프로그램으로 짜놓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만약 어느 나라가 미국 눈밖에 나면 그 나라 디지털 지갑을 딸깍 잠가버릴 수 있어요. 석유 한 방울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국제결제망에서 퇴출당한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종이 달러 시대에 생긴 일이에요. 디지털 달러 세상이 되면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정밀하게 되는 거예요. 스위치 하나로요. 미국 의회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UAE 석유 거래소는 이미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입국이에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게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서 비트코인 얘기가 나와요. 에이, 이제 코인 광고 시작이야? 싶으실 수 있는데요. 투기 얘기가 아니에요. 담보 얘기예요. 예전에 금본위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은행이 종이돈을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주던 시절이요. 그 금이 담보였던 거예요. 근데 1971년에 미국이 그 약속을 깼잖아요. 그 이후로 달러는 신뢰만으로 굴러갔어요. 근데 빚이 40조 달러 쌓이고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새 담보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왜 비트코인이냐면 총량이 2100만 개로 고정돼 있어요. 누가 더 찍어낼 수 없어요.
금이랑 비슷한 특성이에요. 채굴 가능한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쓰자는 생각이 나온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겠다고 했어요. 미국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쌓기 시작했어요. 이게 투기판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가 법으로 정하고 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한 얘기예요. 저도 이게 처음엔 황당했어요. 비트코인이 금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싶었어요. 근데 구조를 보면 이해가 가요. 종이 달러는 빚 때문에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아무도 더 찍어낼 수 없는 뭔가가 새 담보로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비트코인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새 담보가 세워지면서 돈의 규칙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규칙이 내 연금 구매력이랑 연결되거든요.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얘기 해봐요. 이 모든 게 내 통장이랑 노후 자금에 어떻게 들어오냐는 거잖아요. 세 가지로 같이 봐요. 첫 번째, 구매력이에요. 국가가 연금을 준다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냐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화폐 리셋이 일어나면 전 세계 물가가 요동쳐요. 연금을 100만 원 받아도 그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지금이랑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고기 한 근이 지금 3만 원이면 10년 뒤에 8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가계부 정리하다가 느낀 그 이상함이 바로 이거였어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느낌. 그게 이미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환율이에요. 달러가 새 시스템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요동칠 수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팔고 나가요. 그러면 주가가 흔들리고 여러분이 쌓아온 연금 수익률에 영향이 와요. 세 번째, 현금 보유 리스크예요. 예전에는 장롱에 현금 쌓아두는 게 지혜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종이돈 가치가 의도적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 들어오면 현금만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이게 공포를 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적어도 대비는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저도 이거 공부하고 나서 막막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디로 바뀌는지는 알 수 있어요. 같이 생각해 봐요. 첫 번째예요. 현금이 전부인 자산 구성 한번 들여다봐요. 예금, 현금이 전부면 물가 상승률을 이자가 못 따라가는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봐요. 금이든 달러 예금이든 자산을 조금씩 나눠 놓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거창한 투자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코인은 도박이야, 이 생각. 조금 다르게 봐봐요. 투기로 뛰어들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와 대형은행들이 이 기술을 금융 인프라로 깔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나는 전화만 되면 돼? 하셨던 분들 지금 카카오페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구조가 바뀌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나중에 큰 차이가 돼요. 세 번째예요. 모르는 사람이 지금이 기회야, 이거 투자해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요. 세상이 불안할 때 이걸 이용해서 노후 자금 노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텔레그램, 문자로 오는 투자 권유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내 돈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지키는 거예요. 네 번째예요. 자녀나 손주랑 이 얘기 한번 꺼내봐요.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냐? 디지털 달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에 훨씬 빨라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정보도 얻고 자녀 눈에 부모님이 세상 흐름 읽는 분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생각보다 관계에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예요.
뉴스를 조금 다른 눈으로 봐봐요. UAE 얘기 나오면 이게 달러랑 연결되는 얘기구나.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 이게 새 담보 얘기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뉴스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내 연금이랑 연결된 얘기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저도 작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유튜브 댓글에서 달러 위기 시대에 이 코인이 답이다라는 링크가 온 적이 있었어요. 누르지 않았지만 순간 혹시 진짜 정보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잠깐의 흔들림이 노후 자금을 날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같이 조심해 봐요. 모르는 전화, 문자, 텔레그램으로 오는 투자 권유, 이건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달러 리셋, 디지털 화폐 이런 건 국가 패권 얘기예요. 개인이 단기간에 대박 터뜨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걸 이용해서 지금 안 하면 늦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사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반대로 나는 모르겠다.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도 좀 다시 생각해 봐요. 내 노후 자금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어야 해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기본적인 흐름은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알아챌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나온 키워드들, 페트로달러, 스테이블 코인, UAE, 비트코인 본위제, 이 단어들을 수첩 맨 앞장에 써두고 뉴스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번 연결해서 봐봐요. 그것만으로도 뉴스 읽는 눈이 달라져요.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에 통장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출발해서 달러 70년 역사, 사우디에서 UAE로 파트너 교체, 디지털 달러, 비트코인 담보, 내 연금 구매력까지 왔어요. 제가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솔직히 좀 막막했어요. 너무 큰 얘기 같고 나랑 멀게 느껴지고 근데 알고 나니까 오히려 덜 무서워요. 모를 때가 더 무서운 거더라고요. 뭔지 모르는 채로 흔들리는 것보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알고 내 상황을 점검하는 게 훨씬 나아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어요.